자, 당연히 한 도시를 꼽자면 대구일 겁니다. 여권 내 정치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. 유승민 전 원내대표,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전상석 차장, 네. 오늘 이제 관심이요. 오늘 이제 상당한 둘째 날인데 청와대에 조화가 왔을까?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게 마음을 좀 풀었을까? 이런 건데 어땠습니까? 안 왔습니다. 네. 네. 청와대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조화와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조화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조문도 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하지만 빈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조화라든지 문재인 대표의 조화,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뭐 고용복지수석이 보낸 조화도 전시가 됐을 만큼 네. 여러 조화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. 유독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만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. 청와대는 의례 원래부터 그런 거다. 그리고 본인이 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뭐하러 구태여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명했지만 계속해서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조문도 하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. 계속 이렇게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왜냐면요. 바로 3년 전 상황 때문인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장모상이 있었잖아요, 그때. 그때 박근혜 대통령, 당시 이제 그 여당 의원이었는데 선택이 좀 달랐죠. 사실 오늘 이번엔 부친상이고 네. 그때는 장모상이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사실 부친상이 더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로 말할 때 더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그 조문일 텐데도 네.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2년도 9월이었습니다. 한창 네. 이제 대선 준비가 이제 한창일 때, 네. 그 당시에도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당시의 모습이 저는 이제 그 이춘상 예. 전 보좌관이죠. 전 비서관이 네. 그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그 공식 일정을 비워놓고 저렇게 가서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이 연출됐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도 저렇게도 이제 자기 보좌관의 빈소에도 중요한 일정을 다 제껴놓고 갔었는데 네.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의 부친상 여기에 부친상이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옛날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가서 네.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좀 끌어안으려고 2012년에는 직접 갔었으니까. 네. 근데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간 것이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윤상현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진 윤상현 전 정치특보의 얘기인데 상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.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, 일단 TK에서 물갈이 하자. 이게 바로 필승 공천이다. 안 그러면 내년 총선 때 수도권 민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김무성 대표는 뭐 대답하지 않겠다고 딱 잘랐군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이런 얘기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. 아마 윤상현 의원으로서는 네. 그 어떤 부친상을 당한 유승민 의원에게 어떤 대구 정서가 어떤 동정 정서가 몰릴 수 있다. 네. 그래서 대통령한테 핍박당하고 거기다가 조화까지 못 받고 네.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박 대통령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는 거리를 두고 내년 총선에서 말하자면 뭐 심판해달라 이런 대상으로까지 여기고 있는데 네. 이런 것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과 특히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대구 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이런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자칫하면 흐려질 수 있겠다.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오늘 네.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특히 물갈이 얘기 꺼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동양에는 그 어떤 일륜지의 그 네. 일륜시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네. 어떤 비록 경쟁을 하는 사이도 상가집 가서는 험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떤 우리의 하나의 예입니다. 네. 저런 부분은 굉장히 그 어떤 본인이 친박의 실세임을 확인하려는 네.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. 박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부적절한 장소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네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안 보낸 거. 네. 여기다가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할 윤상현 의원이 그 공천에 관해서 그 상가에서 말을 꺼낸 거. 두 개를 합치면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이 네.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구에서 물갈이하겠다.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정말 적절치 않았다. 네. 그리고 아까 딴 분도 말씀하시던 조문 외교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적대국끼리도 어떤 정상의 어떤 조문에 관해서 모여가지고 다시 네. 화해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. 네.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,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해서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. 이번에 조화를 보내고 함으로써 어떤
통 큰 모습, 네.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히려 네. 벽이 되지 않을까. 네.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네. 저 관련해서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발언 이후에 친박, 비박 간에 또 얘기가 막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비박계 대표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3선 이상 중진이 문제 일으킨 걸 봤냐. 항상 국회 들어오면 사고 치는 건 초선이 친다. 네. 사실 이런 식으로 다 물갈이하게 되면 네. 인턴 국회로 전락하고 만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친박계인 조원진 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나도 초선 때 대구 지역 의원들 7명의 물갈이가 됐다. 택시 타봐라. 대구 지역 민심이 어떤가.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굉장한 또 정치적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승민 의원이 치아가 15개 이상이 녹아내렸거든요.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대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였습니다. 이회창 총재가 유승민 의원을 발탁했거든요. 오늘 현장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확인하겠습니다.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방명록을 쓰고 있는데 판사 후배이고 판사 출신, 판사 경력으로 치면 더 유수 판사가 더 예, 선배겠군요. 선배되죠. 예, 판사 선배였고 정치권에 먼저 들어왔던 유수호 전 의원의 상가에서 이렇게 방명록을 썼고요. 직접 한번 이걸 우리 의원을 외신 정치 운운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. 그 소신인 지인을 내칠 게 아니라 보듬고 껴안아 가야 한다. 네. 내칠 게 아니라 보듬고 가야 한다. 이런 장면 묵묵히 듣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회창 전 총재로서는 자기가 발탁해서 키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네요. 네, 물론 2000년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발탁해서 2002년 대선 때 치를 때 핵심 참모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당대표 취임하면서 또 본인을 과거에는 사실 비판적이었던 네. 유승민 의원을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박근혜 대표가 발탁해서 썼는데 네. 사실 두 번의 2002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 그리고 2007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선 본선을 핵심으로 보좌하면서 15개가 넘는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될 만큼 네.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이가 녹아내렸다. 네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본인이 혼신을 다해서 도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이회창 전 후보,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저 얘기는 단순히 자신이 발탁했던 어떤 후배의 잘되기만을 바라고 보듬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. 실제로 두 번에 이길 수 있는 대선을 졌던 네. 본인의 뼈아픈 대선 경험을 볼 때 네. 어떤 끌어안아야 될 대상을 끌어안지 못하고 편을 내부에서도 가르는 네. 이런 것으로 본인이 두 번에 큰 패배를 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려면 네.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아까 과거에 대선 때는 장모상까지 찾아가고 네. 지금은 너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원로로서의 충고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상황에 몰입한다면 치아가 이렇게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할까요? 문재인 네.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도 청와대 근무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예, 거죠.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네. 등을 할 때 일단 과로 또 네. 스트레스 때문에 또 네. 치아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네. 10개를 빼서 10개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것을 책에 밝히기도 했고요. 그 때문에 문재인 대표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또 지속적으로 받아야 네. 되는데 네.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또 때를 놓쳐서 더 네. 임플란트를 뒤늦게 받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간 높은 분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건 몰입 때문에 문재인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모두 치아를 10개 이상 갈아야 했다는 상황까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. 그러면요, 정치인으로서의 부전자전은 과연 있는 걸까요? 자,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부친인 돌아가신 유수호 전 의원의 영상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. 과연 그 모습이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제5공화국 잘못한 거 많습니다. 잘못한 거는 우리는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과 완전히 다른 공화국으로서 나쁜 짓, 비리 불법을 샅샅이 가려내서
척결하고 법에 의해서 엄단을 할 작정이옵시다. 여러분, 저 유승민이 DK라서 지방 출신이라서 당대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. 여러분, 이게 말이 됩니까? 기동부에 서울 수도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또 수도권 대표가 돼야 된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, 여러분. 네, 아버지와 아들 뭐 24년 차인가요? 그 시차를 두고 목청 높여 연설하는 모습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다. 좀 비슷한가요? 어떤가요? 그 이른바 걸어온 길에서 반골기질로 따지면 네. 사실은 그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다. 네. 그러니까 유승호 전 의원의 경우 아시다시피 유신 시절에 유신의 불리한 불편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사실 그 사법부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돼서 법복을 벗었고 그 야인의 길을 걷다가 이제 나중에 13, 14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 유승민 의원도 본인이 비록 그 가까이 모시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하고 마는 이런 성격에서는 그 굉장히 닮았고 실제로 또 아버지에 대한 많은 그 애정을 또 표현하기도 한 것이 그 원내대표로 그 바쁜 시절에도 네. 그 대구에서 그 부친이 그 편찮으실 때 내려가서 주말이면 직접 병구안을 하고 또 올라오는 이런 일정을 보냈습니다. 자, 대구의 정치가 여권 내 지각 변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왔는데 어쨌건 대구에서 윤상현 의원이 말한 그 물갈이론 때문에 어쨌건 여권 이후에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